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코어전의 마스코트 저 리에를 만나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은 야구에서 마무리 투수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계신가요? 마무리 투수는 보통 경기의 마지막 투수로 등판해 팀의 위기 상황이나 경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는 팀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맡게 되죠.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대표적인 마무리 투수로는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 오승환 선수가 있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내년 5월 삼성 라이온즈로 국내 복귀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반가움과 동시에 이번 시즌 하위권을 기록한 삼성의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국내 야구가 아닌 메이저리그의 마무리 투수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야구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이자 명예의 전당 최초의 만장일치 입성자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나마의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기잡이 배를 탔던 리베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유격수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투수로 전향했는데 구속은 80마일 중반대에 머물렀지만 스카우터들은 그의 유연한 투구 모션과 제구력을 보며 성공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왔던 그물질로 다져진 강인한 팔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1990년 만 20세에 양키스와 $2,000를 받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양키스가 그 당시 1순위로 지명한 브라이언 테일러에게 건넨 계약금은 $155만 였습니다. 엄청나게 금액 차이가 나죠? 1995년부터 선발 투수로서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비전 시리즈에서 구원 투수로 등판해 인상적인 투구를 보이며 볼펜에서 가능성을 찾았고 다음 해부터 구원 투수로 보직을 옮겨 1996년 팀의 세던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이 영상 투표 3위까지 오르는 대활약을 합니다. 양키스는 월드시리즈 MVP 존 웨틀랜드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리베라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두 번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단주는 결사 반대했지만 단장과 감독의 지지와 설득으로 결국 리베라가 마무리를 맡게 됐죠. 1997년 27살에 마무리가 된 리베라는 처음 출발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개막전부터 초대형 홈런을 맞는 등 첫 6번의 세이브 등판에서 3번의 실패를 기록하며 팬들의 비난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감독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 마무리는 바로 너다라고 하며 믿음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리베라의 주 무기는 커터였는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유연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자신만의 특유한 그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이 던지는 커터 그립은 슬라이더와 비슷한 그립인데요. 리베라의 커터 그립은 포심 페스티볼 그립과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의 투수들은 이렇게 공을 잡으면 손가락이 횡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실밥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 공을 상대적으로 헉 긁게 되고 횡 방향 움직임이 떨어지게 되지만 리베라는 엄청난 손가락 힘, 특히 중지 손가락 힘으로 이런 단점을 무시합니다. 사실 리베라는 포심을 던질 때부터 이런 횡방향 움직임을 보였어요. 당시 팀메이트와 캐치볼을 하는데 자신이 던진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온다며 불평한 데에서 자신만의 커터 그립을 개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이전까지 주력 구종은 포심과 슬라이더였지만 커터를 습득한 이후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간간히 서클 체인지업이나 투심도 던졌지만 역시 리베라 하면 커터, 커터하면 리베라입니다. 이렇게 포심 페스트볼 그립으로 커터를 던지면 유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선 투구폼으로 구종을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포심을 던질 때 손가락 힘을 더해서 횡회전을 만들어내는 거라 포심 페스트볼과의 구속 차이도 포심 수준의 수직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 리베라는 자신의 커터를 여러 투수들에게 전수해줬지만 원조만큼 뛰어난 사용자는 전무할 정도입니다. 리베라의 커터처럼 구속과 무브먼트를 모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처럼 타고난 손가락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타고난 선수를 노력으로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걸까요? 1년의 커터로 타자의 배트를 44개를 부수기도 했던 리베라는
역대 최고의 배트 브레이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리베라는 패스트볼과 커터 비율을 5대5로 유지했는데 커터만 던지고도 좌타자를 상대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리베라의 커터가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리베라의 성공 비결을 하나 더 꼽자면 바로 뛰어난 제구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제구력이 절정에 올랐던 2008년 당시 70.2이닝에서 77개의 삼진을 잡아내고 단 6개의 볼넷만 내주었습니다. 리베라의 뛰어난 제구력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투구 폼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평소 공을 던지는 게 주 훈련인 투수들이지만 똑같은 딜리버리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리베라의 딜리버리는 미세한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리베라가 기록한 조정 평균 자책점 205는 역대 1000이닝 투수 중 1위로 이 기록을 마무리 투수 중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입니다. 리베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포스트 시즌인데요. 많은 에이스들이 심리적 중압감과 체력적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포스트 시즌에서 리베라는 반대로 펄펄 날아다녔기 때문이죠. 야구선수 출신이자 마이애미 말린스의 CEO인 데릭 지터는 자신이 경험한 사람들 중 가장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리베라를 꼽았는데요. 리베라는 2009년 이치로에게 끝내기 홈런을 허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베라는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얼굴로 구장을 떠났는데요. 이는 뻔뻔한 게 아니라 바로 팀을 위해서였습니다. 망각은 마무리 투수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 하나로 실패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언제 갑자기 실패의 공포에 휩싸이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리베라는 많은 돈을 벌면서 명품과 스포츠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야구에만 몰입해서 살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모든 팀들이 뉴욕 양키스를 꺾고 싶어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양키스의 심장부로 통하는 최종 관문에서는 끝판왕 마리아노 리베라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신화의 리베라 선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스코어전 홈페이지 및 앱으로 접속하시면 다양한 스포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 스코어전은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위해 앞장서는 커뮤니티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저 리에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스코어전 홈페이지 및 앱으로 접속하시면 다양한 스포츠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해보세요.